자역학원입니다. 우리가 사주형국을 볼 때에 용신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이 사주형국에서 나에게 가장 이로움을 주는 용신, 통간용신, 업부용신, 조용신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희신도 있고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해마다 오는 그 희신도 있지요. 자, 이 사주형국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병화의 신금 병신년에 태어나셨고요. 무토의 술토, 무술월에 신금의 사화, 신사일에 임수의 진토, 임진시에 태어나신 신금일간입니다. 아주 여리고 날카로운 아주 자그마한 쇠로 태어나셨죠. 그런데 시간에 보니까 큰 쇠, 나의 형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화토, 그래서 화생토 해서 이 흙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사환에 무토가 있고 또 진토가 있고 해서 이 흙기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또 신금 안에 또 무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또 이 무토가 천간에 투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금 안에는 우리가 경금이 있고 임수가 있고 무토가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화생토를 받은 이 흙기운들이 파워가 원체 강하니까 원래는 이 사주에서 보면은 경금이 70%, 임수가 20%, 무토가 10% 정도가 이 안에 지장간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흙기운이 많으니까 거꾸로 돼요. 오히려 무토가 60에서 한 70% 정도를 이 신금 안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임수는 주변에 의해 흙기운, 화생토를 받은 흙기운에 물이 많이 고갈이 돼서 한 10% 정도 되고, 경금은 주변에 그래도 신금도 있고 경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임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금은 한 20에서 한 30% 정도가 이 안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흙의 기운이 거꾸로 이 신금 안에는 신금이라기보다는 무토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 신금이라는 이 작은 쇠가 만약에 이 신금 큰 형님이 없다면은 화생토를 받은 이 흙기운에 의해서 이 작은 쇠는 묻히게 됩니다. 토다금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건데, 그래도 형님이 주변에 있는 흙들을 어느 정도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화토금이잖아요. 그래서 통간용신으로 삼게 됩니다. 신금이 그래서 통간용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조용신은요, 자, 우리가 이 쇠는요, 굉장히 무서워하는 기운이 무엇이냐면요, 불기운입니다. 이 쇠한테 불기운은 간성이에요. 이 관이 불이기 때문에 이 쇠를 녹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무서운 게 불기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일지에 큰 불이 있습니다. 사화라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보면은요, 자, 진토가 천간에 있는 임수라는 큰 물이 있어요. 시상 일위격이죠. 자, 이 물이 이 진토에게 30% 정도의 물을 흡수합니다. 이 진토가 이 물을, 왜 그러냐면 뻐르기기 때문에 한 30% 정도의 물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그러면은 한 70% 정도의 물기운이 남았겠죠. 그런데 이 물기운이 70% 정도 남은 기운으로 이 불을 견제를 합니다. 꼼짝마 하면서 이 사화의 불을 견제를 합니다. 이 사화가 물론 진토에게 화생토를 하지만은
그래도 불기운이 남는데 이 물기운이 불을 견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 임수를 조후용신이다. 만약에 이 물이 없다면 이 사주는 너무 건조하겠죠. 그래서 이 임수가 아주 괜찮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화 안에서는, 이 신금에서는. 그런데 희신은 큰 쇠가 들어와야 돼요. 경금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왜냐하면 이 사주에 흙들이 많기 때문에 흙이 더 들어오게 되면은 물은 고갈이 될 것이고요. 그죠? 이 좋은 조용신이 고갈이 되겠죠. 그리고 이 쇠는 이 흙에 의해서, 흙더미에 의해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운에는 큰 쇠, 경금이나 신금이 와서 이 흙들의 기운을 빼주고 무기운을 갖다가 생조해주는 기운이 이 사주에서는 제일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